박정희 동상 건립의 근거가 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주민발의 폐지 조례안이 대구시 의회에 청구됐습니다. 의회 심사를 거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장기동 먹거리 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 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상점가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동상 건립의 근거가 됐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주민발의 폐지 조례안이 대구시 의회에 청구됐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앞으로 이 폐지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발의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서가 대구시 의회에 전달됩니다. 시민 14,000여 명의 서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민 발의는 관련법에 따라 대구시의 경우 만 18세 이상 주민 13,000여 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주민 발의 조례가 대구시 의회에 제출된 건 지난 2011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 이후 처음입니다. 시민들의 그 폭발적인 열망으로 이것이 이제 성사가 되었고 이제 발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시민들의 그런 그 역사 인식 그리고 또 12.3 그 윤석열 내란 사태로 통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 독재는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민주주의 정신이지 그 독재의 동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늘었지 않나. 대구시 의회는 앞으로 절차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청구인 명부를 확인하는 등의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의장 명의로 폐지안을 발의하고 최종 심의 의결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폐지 조례안이 대구시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5월 박정희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통과될 당시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시의원 32명 중 3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공은 시의회에 넘어갔습니다. 시민의 의사들이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민생, 말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의회가 되고 정말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정책의회가 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과 함께 대구 대표도서관 앞에도 동상을 세우려 했다가 잠정 보류했습니다. 도서관 앞 공원 조성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여러 여건도 새롭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생겨 보류했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장기동 먹거리 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 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상점가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가 성서계대 로데오 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동문 맞은편 12,900제곱미터 안에 147개 점포가 형성된 상권입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지만 상권은 예전만 못합니다. 폐업했거나 임대 수막이 붙은 상점도 드문드문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네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비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여기가요 주택도 있고 많았는데 전부 다 원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학생들 방학 때 나가고 없는데 아무도. 장기동 먹거리 상가도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함께 지정됐습니다. 8,700제곱미터에 88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맛집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주류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음식점이 많아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상점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보다는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갖고 지금은 현재 뭐 좀 장사가 좀 안 되지만 옛날처럼은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안에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상인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또는 지자체 공모 사업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골목 상권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달서구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육성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해 개관특별전 여세동보 세상함께 보배사마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재정비를 위해 임시 휴관했던 대구 간송미술관이 16일부터 첫 상설 전시를 이어갑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으로 수집한 회화와 도자기, 서예 작품을 통해 한국 고미술의 우수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첫 번째 상설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번 첫 상설 전시를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간 부족 등으로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소중한 유산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전시 기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보존을 위해서이기 때문인데요.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유물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오셔도 또 새로운 우리의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실 수 있는, 지금까지 저희가 성설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20년, 30년에 한 번 정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5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국보 6점을 비롯해 회화, 서예, 도자 등 간송의 대표 소장품 총 39건, 52점을 선보입니다. 국보인 청자상감 운학 문매병, 그리고 백자청화 철제 동체 초충남 국문병, 고려와 조선을 대표하는 이 두 국보를 비롯해 청자 10점과 백자 8점을 통해 고려와 조선의 멋과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회화는 산수화와 풍속화를 선보이는데 겸재정선의 금강전도, 우리나라 제1의 손으로 불리는 이징의 금리산수도, 조선 최후의 거장 오원 장성업의 산수도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화가 신윤복의 풍속화를 모은 해원전신첩도 공개됩니다. 해원전신첩은 일본에 유출된 것을 간송 선생이 1935년 오사카의 고미술상에서 구입했고 1970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단아하고 기품 있는 궁체로 쓰인 해경궁 홍씨의 서간, 정조의 의제시인 정예공연 시연시를 비롯해 안평대군, 선조, 흥선대원군 등 조선 왕실 명필들의 서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풍속화, 산수화, 인물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던 단원 김홍도의 백매는 이 전시실에 단독으로 전시됐습니다. 직업 화가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문인으로서 시정과 흥치를 계속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했었던 단원 김홍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구 간송미술관은 이번 첫 상설 전시에 이어 오는 4월 화조를 주제로 첫 번째 기획전을 열 예정이며 삼성문화재단 화합미술관과의 공동기획전 겸재정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미술관으로는 최초로 2024 한국관광의별에 선정된 만큼 관광연계 프로그램인 밤의 미술관과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수리보건사업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매년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는데요. 경북 김천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적극 나섰는데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현철 기자입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은 농민들에게 언제나 큰 골칫거리입니다. 한창 자라고 있는 농작물을 망가뜨리고 심할 경우 일년 농사를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경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84억 5천여만 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김천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서 5년 이상 연작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치 금액의 최대 60%를 지원합니다. 설치 시설은 철망 울타리와 목채기로 농가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지난해 총 설치한 시설이 129개소였고요.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고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효과를 본 농가들 반응은 뜨겁습니다. 대주도 이거 하면 막 이게 되고 막 지지면서도 들었다가 전기가 팍팍팍 하니까 발작 보면 알잖아. 막 여기까지 들었다가 안 되니까 나가더라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농작물 피해로 전전긍긍했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홍준표 시장과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간 고소고발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장의 독선적인 행정을, 홍 시장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 7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홍 시장이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측근들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계엄 사태 직후에는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옹호한 것과 관련해서 내란 선전죄로도 고발했습니다. 이 정부가 오래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시탐탐 서울을 쳐다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홍준표는 대구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대구 시민을 기만한 것이고 우리 대구 시민들로서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나라의 일을 맡으면 안 되죠.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대구 MBC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 거부를 놓고도 홍 시장이 직권 남용을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허위 사실이라며 무고죄 등으로 역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홍 시장의 고소고발전은 홍 시장 취임 이후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활용해 개인 업적을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퀴어 축제에 공무원을 동원한 공무집회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시는 정책 토론회 청구 과정에 불법 서명 의혹 등으로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 참여연대는 언제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들어 시장을 고소하거나 고발한다며 음해성 허위 고소 고발을 일삼는 곳은 일벌백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성격에서 나온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의 어떤 언론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장이란 게 모두가 만족하는 시장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발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소리조차도 안 듣겠다는 건 이 사실 민주적인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없는 형편이고, 사실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도 아니고 사실 계속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정치 행태 자체가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대구시는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무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고소 고발건은 전부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노후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있는 달서구 상인 이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부터 4년 동안 272억 원을 투입해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골목 상권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인 이동 중에서도 올베로와 맞닿아 있는 북편 지역은 노후주택과 단층으로 이뤄진 구도심입니다. 1987년 이 일대가 택지로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마저 떨어진 이곳이 지난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상인 이동 전체 면적의 절반이 조금 넘는 50만 2천 제곱미터에 앞으로 4년 동안 국비 포함 272억 원을 투입해 창업 기반 조성과 골목 상권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상인 이동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과 상가로 지역 분위기가 참 침대되어 있습니다. 상인 이동에 활력이 필요하던 차에 앞으로 272억으로 큰 사업비가 투입되면 주민들 생활도 편리하게 지리라고 생각하면 우리 동도 큰 발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상인 이동 도시재생 사업은 원도심의 기능을 부활시키고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 실습 공간이 될 창업 상생 교류 거점을 조성하고 예비 창업자들의 시험장이 될 시범 상가도 건립합니다.
상인 이동 경로당을 신축해 노인 일자리 거점으로 활용하고 민들레 어린이공원은 복합화 사업을 통해 공원 재정비와 함께 100대 가까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상인 이동을 가로지르는 상원로를 중심으로 폭염에 대비한 열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난 대응형 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이 밖에 민간과 함께 대구형 청년 사회주택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구를 대표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8곳이 상인 이동으로 이전해 초기 창업자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현재 침체되어 있는 상인동 지역이 1990년대 달서구의 중심 상권을 되찾아 기존 도시 재생 사업과 더불어 달서구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서구는 2018년 죽전동을 시작으로 2019년 송년 1동, 2020년 상인 3동에서 정부 공모를 통한 도시 재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인 2동은 이전 도시 재생과 달리 달서구 최초로 지역 특화 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겐 겨울이 유독 더 춥습니다. 찬바람을 피할 집이 없고 있어도 홀로 이겨내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들을 위해 집과 함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원주택을 제도화해달라는 정책 토론 청구가 대구시에 접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역 광장입니다. 영하의 날씨지만 광장 한켠에 한 노숙인이 이불을 덮고 칼바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곳에서 오랜 기간 노숙을 하던 한 60대 남성은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은 쪽방촌은 바깥 온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구에 있는 노숙인은 약 100명, 쪽방촌 주민은 약 6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빈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각종 복지 서비스도 지원하는 이른바 지원주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거만 제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주거 취약계층분들 중에 실제로 이제 혼자서 이제 생활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주변에 이제 복지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실제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생활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주택은 주거와 같이 그분에게 거주하기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그런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거나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빈곤 네트워크 등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는 1,743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정책 토론을 청구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점검해보고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예전에는 시설,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자립지원센터, 그러고 나서 최종 신급이 지원주택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낮기도 하고 만족도도 높고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이 온전히 보증될 수 있는. 현재 대구시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 1,200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대구시에 정책 토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청구된 서명부의 확인 등을 거쳐 토론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4인 가족 기준 평균 20만 3천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평균 20만 3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9% 늘었습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13.8% 저렴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무와 배추, 소고기는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애호박과 시금치는 하락했습니다.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4월 2일 대구시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 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중대 선거 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의 방법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구가 안전한 임신 출산을 돕기 위해 대구 최초로 백일해와 풍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배우자, 임신 준비 여성은 남구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일해는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약 4만 8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임신 중 풍진에 노출될 경우 선천성 풍진 증후군으로 인한 각종 질환이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어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2025 시즌 주장을 새직야로, 부주장을 정치인과 황재원으로 선임했습니다. 대구FC는 2월 16일 홈에서 강원FC와 개막전을 치릅니다. 정부는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5%의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고려해 기존의 공제율 축소 계획을 연기하고 납세자들에게 작년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오는 24일까지 단체 누리체험과 안전체험에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누리체험은 실내외 활동으로 구성되며 안전체험은 자동차 및 화재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청춘 남녀를 위한 만남 이벤트인 솔로 탈출 결혼원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미혼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동대구역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설치된 지도 곧 한 달이 됩니다. 건립 전부터 이어진 갈등이 사그라들기는커녕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환영하는 사람도 불편한 사람도 생긴 이 동상.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한 건 역시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